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 라틴어 1세기였던 책들과는 대조적으로 독일어로 책을 쓰고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루터가 독일어로 책을 썼던 이유, 바로 책의 전파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책들이 라틴어로 쓰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를 일부 특권층들만이 독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려면 오히려 루터와 같이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렇게 현지 언어로 책을 써야 했던 겁니다. 마치 허균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홍길동전을 한글로 썼던 이유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정보의 독점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이고, 더구나 지금과 같은 정보 전달 수단이 다양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정부는 드디어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늦게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대의 특성을 좀 더 빨리 파악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랬다면 불필요한 국민적 공포를 좀 더 쉽게 잠재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정부가 스스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야기시킨 채 여론에 굴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짚어보죠. 네, 메르스 환자 수가 하루 사이 또 23명이나 늘어나서 총 8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총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추가된 환자 중에 17명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홍문종 전 의원이 오늘 오후에 검찰에 소환된다는 소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홍문종 의원을 오늘 오후 5시경에 전격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홍 의원에게 2억 원가량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소식인데요.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차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양당 대표 등 지도부가 어제 만났는데, 이 시행령 수정 요구권 조항의 강제성 여부를 두고 여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 그대로 송부될 경우에 이 거부권을 시사했던 청와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가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로봇으로 꼽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재난대응 로봇 대회에 참여한 카이스트 팀은요, 운전과 계단 오르기 등 8가지 임무를 44분 28초 만에 성공해서 2위인 미국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벌써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지에 대한 청문회, 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예, 예. 네,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요? 네. 뒤에 나와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네. 자, 메르스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사우디에 이어서 세계 2위의 메르스 대국이 됐습니다. 참. 네, 어떻게 좀 기가 막힌 얘기죠. 예, 황당합니다. 예, 메르스 환자 수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총 8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현재 사망자도 1명이 추가돼서 5명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일단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만 34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서울 대형 병원이 이른바 제2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 관찰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격리 관찰자가 2,000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앞서 정부는 첫 환자 발생 18일 만인 어제 환자가 발생하거나 또 거쳐간 병원을 공개했는데, 또 이 격리자의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을 검토한다, 이런 방침을 함께 밝혔는데요. 예. 이 정부 발표에 앞서서 환자가 발생했던 건대병원 등 2곳이 빠졌고, 또 병원 이름도 틀리게 발표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뒤늦게 비닐 우산 하나 들고
이유로 나오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이 늦은 거 확실하죠. 그런데 제발 진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일 딱 하나만 꼽는자면 자화자찬. 이거 자화자찬하면은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늦게 대처하게 됐다는 데에서 국민적 사과부터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사과가 사실 되게 의례적이었고 예.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에 예. 더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데 이제 뭐 아주 또 발빠르게 지자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죠. 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민망합니다. 예, 예. 예, 중앙정부가 이제 와서 지방정부와 손을 잡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4개 지자체 장들과 회의를 열었고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앞으로 이 협력하지 않으면 메르스 방역 전선이 무너질 것이다. 모든 정보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영표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공개한 24개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가 경유하기만 한 18개 의료기관이나 확진 환자가 1명만 발생한 기관은 감염의 우려가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미 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런 발표 얼마나 무게감을 가질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게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문제가 커졌거든요. 이 잡듯이 뒤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에서 이로 크기가 작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더 커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문영표 장관은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는 식의 어떤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에 임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는데 결국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였죠.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예정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현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청문회 전날인 7일까지도 이 특위 의결 자료 가운데 61%에 달하는 24건의 자료 제출을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야당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황 후보자가 서초구 아파트 구입 당시에 1억여 원의 금액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등록세를 탈루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어제는 이 배우자가 용인 아파트 분양권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으면서도 계약서상 액수를 500만 원 낮춰서 증여세 탈루를 꾀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일단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를 비롯해서 병역 면제 의혹 검증을 위한 학교 생활 기록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성완종 리스트가 이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때문에 잊혀져 갔었는데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 총리 후보자 문제나 이 문제나 잊혀져서는 안 될 문제들인데요.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예. 서면 조사를 받은 6명이 있었죠. 예. 그중에 이제 가장 처음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입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예. 지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과 같은 경우 본부장을 맡았고 예. 자신이 한 2억 원 정도를 줘서 예. 조직을 관리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 검찰은 새누리당 전 수석 부대변인 김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12년 3월 경에 이 경남기업 집무실에서 한모 예. 부사장이 마련한 2억 예.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고요. 자, 지금 7시 24분 42초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광진교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쭉 밀리고 올림픽대로도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강서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도 양평교에서 오목교,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 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봤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작심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처 과정, 야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니까 중앙정부도 움직였다. 이런 분석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요.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잘 연결이 되고 협력을 해야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시간 전라남도의 이낙연 지사 직접 연결해서 지금 현재 메르스 상황 대처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지금 메르스 확진 판정 받은 분이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나왔죠. 그죠? 양성 확진자는 아직 안 계십니다. 아, 양성 확진자는 아직 없군요. 안 계시고요. 격리자가 14분, 예. 격리 해제된 분 1분 이렇게 계십니다. 격리자가 14명, 격리 해제가 1분이요. 1분. 예. 지금 순천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창이죠. 아, 순창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예, 순창 지역이죠. 네네. 예. 그 순창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광주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예. 간호조무사처럼 이제 예. 도와드리는 분이 전라남도 곡성에 사시는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예. 예. 곡성 사시는 분 2분 가운데 1분은 1차 음성으로 나왔고요. 예. 1분은 아직 그런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격리는 어떻게 1대1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한 사람당 공무원 1분, 경찰 1분에서 예. 1대2라고 할까요? 예. 2분씩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최종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쨌든 그래서 뭐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였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잘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번 일에 대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의 제도 개선 또 공공병원 같은 시설의 정비, 보완 예. 이런 문제까지 망라된 썩 잘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합의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게 아쉬움이 말입니다. 있거든요. 벌써 20일가량을 협의한 셈이니까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빨리 나오고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은요.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먼저 치고 나오니까 정부가 움직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 있는 건 있거든요. 네? 그저께 박원순 시장의 다소 놀라운 예. 기자회견, 심야 기자회견의 충격을 정부도 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지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하고 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교환은 좀 원활합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 보도를 통해서 보면 서울시와의 관계라든가 또 평택에서의 최초 발생 이후 초기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네. 좀 뭔가 한 발짝씩 뒤떨어진 굼뜬 예. 그런 대응이었던 것이 맞고 정부가 문제가 되는 병원도 근 3주일 동안 덮어놨다가 막판에 이렇게 죄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 스스로 비밀주의, 비공개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한 셈이 되니까요. 글쎄요. 네, 늦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니까 그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의 이름, 집 주소 그리고 그분이 거쳐갔던 병원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공개를 했다거든요. 바로 네. 즉시. 예? 네. 예. 물론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랑 사정이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심자 자녀의 학교와 같은 신상 정보, 메르스 네. 의심자의 직장 이런 것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의 경우였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나 예.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할 만큼 따질 만큼 제가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굉장히 우리나라랑 어려운 문제고. 미국이랑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네네, 어려운 예. 문제여서 이번 일이 지나가고 나면 예. 한번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
최적의 그 공개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하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성남시의 경우가 좀 놀랍긴 했지만 예.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직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격리자가 14분이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오늘 아침쯤에는 예. 한두 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우리로서 좀 걱정하는 분의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예. 서울의 큰 병원에 그분이요. 다녀오신 분도 계셔서 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이제 이 원활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자주 보시고 휴교 여부 같은 경우도 자주 의견 교환하시고 이러시고 계세요? 네, 이번에 대책회의도 함께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양성 확진자가 없고 예. 또 아까 14분이 격리자라고 했지만 그중에서 7분은 주소만 전라남도에 두고 계시지 실제로 사시는 건 수도권입니다. 예. 그래서 전라남도에 살고 계시는 격리자는 7분 뿐이고 이래서 예. 아직은 그 학교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이낙연 지사님께서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서울시장이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두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 더 신중했으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한두 가지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지나간 일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예. 우선은 밤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바람에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밤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까지 7, 8시간 동안 반론이 사실상 봉쇄되어 버렸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판단에 좀 장애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삼성병원 그 의사라는 분이 당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수천 명하고 접촉했다고 단정하신 것이 과연 옳았을까? 그 의사의 명예라든가 또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 이런 문제를 혹시 야기한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은 없었을까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알지만은 그 당시까지 경기도가 많은 환자가 발생한 데 비해서 서울시가 평온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병원의 문제로 서울도 더 이상 평온하지 않다는 걸 파악한 입장에서 시장으로서 굉장히 한시가 급했을 거예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박 시장의 그러한 결심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의사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언론사에 다 전화를 해서 그런 자기는 진짜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아내 이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확실히 하셨고요. 그렇겠죠. 의사분들 절대로 없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주 중진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위기관리 시스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대단히 급박하다는 점 그리고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이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은 뒷전에 계셨고 이번에도 뒷전에 계셔서 이런 것이 우선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또 국민들의 불신불안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왜 청와대가 늘 뒷전에 계시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뒷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 그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런 것이 혹시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 대통령께서 그 참모들하고 그 대면 접촉 자주 안 만나시는 것은 아닐까. 예. 네. 그리고 참모들도 좀 그렇게 할 말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닐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의 정확한 판단이 한 발짝씩 늦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태 수습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 이낙연 도지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타이어에 문제가 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엔페라는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드려요. 엔페라 신명품 보증제. 명품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넥센 타이어 엔페라. 12월까지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예.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일부에서는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로부터 입장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뜨거운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어제였었죠. 양당 대표 간의 회동도 바로 이분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인데요. 이번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4+4 회담 요거를 성사시켰다. 요거보다도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 경기도에 있어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르스 상황이요. 일단 경기도는 평택 성모병원에서 1차 확산이 됐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대부분의 환자가 초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경기도 내 상황은 조금 줄어들어가는 상황이고 진정 국면이다. 예. 네. 그러나 늘 이 확산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되고 그러나 너무 지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냉정한 눈으로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과대한 공포라는 것도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런 쪽은 오늘 휴업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예. 그러면은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어떻게 우리 그 지사님하고 잘 이 원활한 어떤 의사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도 같이 회의했고요. 예. 그런 결과로 이제 교육청에서는 뭐 독자적으로 그 휴교와 관련돼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셨는데, 예.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협업 관계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협업이라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의 교육청과 경기도청 이 양자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 부처하고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사실은 그 역할이 맞습니다. 서로 좀 예, 예. 역할이 좀 엇갈렸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의 예. 그 중앙 정부는 사실 머리의 역할이고 저희 도나 시는 허리의 역할이고 아하. 이제 기초 단체들이 이 손발의 역할인데요. 예. 그 면에서 이 협업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서로 간의 역할을 잘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몸이 움직이는데 초기에는 그 면에서 중앙과 우리 지자체 광역지자체 간의 협업이 좀 안 됐던 거고 경기도가 사실은 뒤에서 비공개로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6월 3일부터는 아예 같이 경기도는 회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같이라는 건 보건복지부랑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뭐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정말 큰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야 대표단들에 네. 있어서의 회동을 거의 뭐 주선했다. 이 가교의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요게 조금만 더 빨리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복지부 장관하고 어제 단체장 만난 것도 뭐 이제 단체장들께서 저에게 같이 회동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연락이 오셨어요. 예. 박원순 시장, 뭐 안희정 지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따로 할 게 아니라 중앙하고 같이 하자. 예.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이거에 대한 것을 알렸고 같이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것도 사실 늦었죠.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늦었던 것이 뭐냐면 전 병원명 공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뭐 정부에서 말이에요. 조금 더 병원명을 일찍 밝혔더라면 자기 자신이 그 병원에 갔던 분들이 야 이거 내 건강 문제인데 그러면서 자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든 보건복지부에 가든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면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다 조금씩 늦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병원명 공개는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정부가 공개를 하여튼 지자체하고는 100% 공유를 하기로 했고 예. 또 국민들과도 전문가들과 상의를 거치고 지자체하고 상의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항을 공개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예.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는 게요. 그 이재명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 예. 같은 경우에 메르스 의심자의 직장은 물론 의심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신상 공개를 했다. 그리고 부처는 이동 경로로 공개를 했는데 이동 경로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국은 물론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사는 네. 뭐 아파트까지 다 공개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조금 좀 상황이 달라가지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일관된 말씀인데 이게 네. 이 공포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한편으로는 병과의 전쟁도 있지만 예. 공포와의 전쟁인데 이 공포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사실을 숨기는 데서도 커지고요. 예. 또 사실을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데도 커지는데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각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숨겨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는 그 중간 단계의 지혜를 잘 선택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위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이번 사건만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요? 이번 사건 관련돼서
이렇습니다. 저는 정부의 잘못입니다. 예. 정부의 잘못이란 게 그러나 꼭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은 이 정부라는 것을 뭐 중앙정부, 뭐 도, 시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저희 그 공직자들을 믿고 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초기에 분명한 실수와 잘못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처럼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여야 그리고 중앙 또 도, 시 그다음에 밑에 시군 저희가 잘 협업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예.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반면 교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반면 교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만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예. 이게 정보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예. 예. 과거에는 일부 언론 방송을 협조를 구하면 정보 통제가 상당히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시대에 맞는 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것이 이제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병과의 싸움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 바이러스나 이러한 아웃브레이크 이런 것과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예를 들면 음압병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예.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예. 사건이 터졌을 때는 불가능하죠. 음. 그래서 하나는 공포와의 싸움을 위한 준비 그리고 병 자체와의 싸움을 위한 준비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경기도는 그래서 이번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그냥 지나치면 또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에 남겨서 백서로 남겨서 다시는 이러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메르스가 우리나라 정치권의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순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메르스 공포가 그만큼 큰데 이런 일 다시는 겪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 남경필 도지사였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시흥 105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105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